이번 강의에서는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육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육 전략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렵고 난해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 강화, 자기주도 학습 능력 강화, 세 번째는 학교 교육의 다양화, 네 번째는 사회교육과 교육 기부의 확대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의 어떤 교육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이 강화된다라는 것이죠. 자, 유네스코 세계교육위원회에서는 21세기 교육이 추구할 방향 중 하나로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는 미래의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이질적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제시하였답니다. 자, 여기에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팀을 이루어 협동하는 능력, 갈등 관리, 그리고 해결하는 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미래의 다원화된 그런 사회에서 다양성 이해와 타인과의 공감 형성,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활용 등에 따른 어떤 갈등 해결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오늘날 사회 구성원들은 인종이나 사고방식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야만 하죠. 따라서 서로 다른 인종과 역사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타인과 다양한 생각을 주고받고 타인의 권리도 인정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학습해야겠죠.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의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주도 학습은 익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가는 학습 활동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조절 학습이라고도 합니다. 자, 급격한 사회 변화로 스스로 탐구 및 학습을 하며 문제 상황에 오타가 났네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능동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결책을 찾는 그런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는 학교교육 외에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직업 재교육,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학습 등이 요구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학습자가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즉 다시 말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정도가 교육의 성공 여부까지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과거에는 학교 교육에서 교사 주도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는 교사의 설명 지시에 따라했죠. 하지만 이제는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서는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어서 교사들에 의한 교수보다는 학습자 스스로의 학습이 더욱 중요한 상황으로 전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 의욕을 북돋고 그리고 적절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 실천하며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는 능력, 그것을 길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참고로 볼게요. 이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크게 3가지가 구성 요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동기 조절이죠. 어떻게 보면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의욕과도 관련되어 있어서 학습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원동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동기를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는 바로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학습 공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 전략을 짜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인지 조절이라고 해서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실제적인 학습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바로 학교 교육이 다양화진다라는 것이죠. 자, 평생교육, 사이버교육, 그리고 대안학교 등의 등장과 더불어 학교 교육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리고 정보화 기반 사회에서는 기존의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교육기관을 통해서 학력을 취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학습자가 인터넷이나 각종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학교 교육은 이제까지는 전통적인 교수 중심의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운영될 것이고 이렇게 운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식의 발전과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미래에는 배워야 할 것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도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강화하는 교육은 이미 시작되고 있고요.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특성화학교, 다문화 가족의 자녀나 다양한 형식의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각종 대안학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사례로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바로 사회교육과 교육 기부가 점차 이제 확대된다라는 것이죠. 자, 학교의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학교에 있는데요. 근래 들어 학교의 책임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요? 학부모들의 어떤 학교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학교 운영 참여와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지역사회에서 학교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서 지는 대신 학교에 대한 사회적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고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부모의 어떤 책임감 있는 학교 운영 참여와 지원 활동이나 학교 교육 개선 활동,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 단체와의 어떤 연계 교육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얘기죠. 자, 학교에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물리적 환경을 활용하거나 지역의 전문가를 교육가로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것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학교는 지역사회 체육공원 시설을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약을 맺을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이 학교 교육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적 연계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 학교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이나 교육기부의 이런 것들, 교육기부도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도 오타가 났습니다. 미안합니다. 교육기부도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최근 대학 강의를 비롯해서 각종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죠. 가령 K-MOOC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강의를 기부하는 것과 함께 고등교육의 기회도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향후 무료로 대학의 강좌를 수강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는 등의 교육적 변화 또한 예상되고 있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총 4가지의 측면에서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어떤 교육 전략이 이렇게 운용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상되는 부분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